没有回老文要跑路或者拉掉公司的人。2个半月，还我们血汗钱。 AGT 타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개의 공장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연쇄 붕괴의 울림입니다. 2025년 12월 초순, 중국 제조업계의 연말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퍼지는 집단행동의 물결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이 격진의 진원지는 선전, 심천입니다. 1,2신 테크놀로지사에서는 3,000명의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에 걸쳐 분노의 파업을 결행했습니다. 하지만 1,2신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스터데이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0건의 대규모 파업이 추가로 기록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고통스럽게도 똑같습니다. 임금 체불, 사회보험 체납, 보상 없는 공장 이전, 그리고 수당 없는 해고입니다. 특기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건의 절반이 별표 광둥성, 광동, 별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 남부 경제를 견인하는 기관차라 불리던 곳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그림은 더욱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세 가지 시장 상황을 봅시다. 한때 국유 기업이었던 한 통신 케이블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폐쇄를 선언했을 때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사회보험은 중단되었고 퇴직금은 0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자랑이었던 기업이 청춘을 바쳐 일한 사람들의 눈앞에서 냉혹하게 문을 닫은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영진의 태도입니다. 랴오당과 웨이산이라는 의류공장의 경영자들은 가장 비열한 수단을 택했습니다. 바로 별표 야반도주 별표입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피땀 어린 급여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로한 수백 명의 노동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남은 길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몸으로 차를 막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피 같은 돈을 돌려달라. 사장이 도망쳤다. 그들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선전의 또 다른 공장인 신하자의 노동자들은 반년 만에 두 번째 파업을 강요받았습니다. 지난번은 보상 없는 공장 이전에 대한 항의였고 이번 파업은 지난번의 약속이 단지 별표 빈말, 공수표, 별표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결렬됐고 협상은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 문제의 잔인한 본질을 폭로합니다. 중국 기업 뒤에는 종종 관료가 있다. 그들에게 불법의 비용은 너무나 낮다. 떼먹고 도망칠 수 있는 이유는 권력기구가 약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률은 악덕 경영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넘을 수 없는 철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행이 민간 부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정한 악몽은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기관 자체가 채무자가 되어 빚을 없애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12월 10일 중국 남부에서 전대미문의 블랙 코미디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공산당의 공식 입이라 할 수 있는 별표 후생일보 별표가 농민공의 급료를 떼먹은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혁명 도덕과 사회정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보호를 매일 외치는 신문사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금 지불을 거부한 것입니다. 공공한 노동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꼼꼼히 따지러 본사에 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월급이 아니라 신문사가 고용한 위압적인 경비 부대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해결에 나서는 간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빚과 관료주의에 의해 목이 조였습니다. 언론 기관이 정글의 법칙으로 행동할 때 국민의 신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행정에 의한 폭력은 역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공개적으로 짓밟혔습니다. 12월 11일 식당 대명 왕조가 파괴되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도시 관리 직원, 청관들이 가게를 습격했습니다. 주인이 간판이 시의 상징이라고 주장해도 그들은 망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말리는 점원들을 중상을 입을 때까지 때렸다는 점입니다. 학비 때문에 일하던 힘없는 점원들을 집단 구타한 것입니다. 이곳의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자의 논리, 망치의 논리뿐입니다. 그리고 신뢰 붕괴의 정점은 금융입니다. 금융자산거래소의 200억 위안 규모 디폴트, 채무불이행로 인해 수만 명의 중산층이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보장하는 금융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청사 앞에 모여 원금을 돌려달라고 절망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방대한 수의 경찰이 동원되었습니다. 광둥성에서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말은 돈을 청구한 사람들이 구급차에 실려갈 정도로 폭행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영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부는 민중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경찰력을 키워 간정 유지, 유온을 하거나 입막음을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목격한 중국 기업의 폭력과 의혹 가득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빛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온 것이며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선전기관은 지금 그것을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별표 캐논 별표은 광둥성 중산 공장의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영자들이 야반도주나 체불, 폭력에 의한 대화를 선택할 때 캐논은 무엇을 했습니까? 중국 법률이 정하는 최저 보장은 N+1분입니다. 그러나 캐논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전례 없는 별표 2.5N+1분 별표이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근속 연수가 긴 종업원은 약 88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 가까이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청소 직원조차도 30만 위안, 약 5,8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일반 노동자에게 이것은 평생을 일해도 손에 쥐기 힘든 거금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캐논이 사장은 스스로 추천서를 써주며 직원의 재취업을 위해 타 기업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기업의 자부심이자 책임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으시면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본토 미디어는 이것을 별표 악의적인 보상, 악의적 보장,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자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시켜 중국 국내 기업의 체면을 망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캐논 직원이 기쁨을 공유한 동영상은 검열에 의해 즉시 삭제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선의를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캐논이 정직함이 자신들의 추악한 정체를 폭로하는 거울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일본 사장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하는데 중국 사장은 쓰레기처럼 취급하는가? 악의적인 보상이라는 개념이야말로 부패한 시스템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캐논이나 일리시네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2025년 겨울에 모든 문제가 일제히 분출했을까요? 그 대답은 경제 기반의 붕괴, 즉 별표 생산 자본의 대탈출 별표에 있습니다. 편집된 영상을 보십시오.
29년간 일본 품질과 안정의 상징이었던 소니 프리시전 공장이 정식으로 철수했습니다. 소니의 철수는 수천 명의 실업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공장의 고동에 의지해 살아온 주변 상권은 지금 숨이 끊어졌습니다. 가게는 닫히고 간판은 녹슬고 한때 경제의 대동맥은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한파는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압력을 받아 중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대만 투자자들은 국제사회가 조용한 디커플링이라 부르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로 옮겼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대급의 생산 시설이었던 밍파 글로벌은 이제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인형은 없고 거래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극적인 별표 민족 대이동 별표입니다. 도쿄의 모든 인구가 1개월 만에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이동의 규모입니다. 1,5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설, 춘절을 앞두고 기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다리 밑으로 갑니다. 공중에 숨겨진 카메라가 중국몽의 슬픈 결말을 포착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다리 밑에 밀집한 텐트촌. 한때 일자리와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단지 불을 쬐며 버티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2025년 말 중국의 모습은 고도성장 시대의 붕괴 그 자체입니다. 캐논이 마지막 성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노동자에게 주고 떠나려 했을 때 그들은 선전기관에 의해 악당이라 불렸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이나 공적기관이 월급을 떼먹고 민중을 구타할 때 그들은 그것을 사회의 안정이라 칭합니다. 그들의 안정은 교량 밑의 쪽잠, 공장 옥상에서 흘리는 무심한 눈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조용한 철수 위에서 유지됩니다. 중국은 길고 가혹한 겨울로 들어가려 합니다.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이 거인이 재채기하면 일본 경제도 감기에 걸리게 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캐논이 보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악의일까요? 아니면 품격에 대한 교훈일까요? 이 영상이 주요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는 진실된 시점을 제공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어둠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